S&P 500에 장기 투자만 하면 이길 확률이 75%인데 이걸 선택을 안 하는 거죠, 사람들이. 빠지는 해가 많지 않잖아요. 그럼 거기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건데 당연히 이걸 코어로 갖고 가는 게 제일 쉬운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주식 모으기 서비스 해서 맞아요. 매일 나 10만 원씩 사줘, 뭐 5만 원씩 사줘 이런 서비스 네네. 좋거든요. 그냥 해놓고 하면 신경 쓸 필요도 없으니까 오늘 10,000원 들어가고 내일 2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 10만 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쭉 늘어나면서 어쨌든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계속 공부하고 뭐 하고 할 거잖아요. 내공도 조금 쌓이고 약간 굳은 살도 배기고 하면 이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. 리치노마드 김채성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. 그러면은 아마 이제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뭐 환율도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국내 경기 뭐 안 좋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뭐 미국은 계속 뭐 주가도 좋고 미국장 투자했더니 뭐 푸근하다 뭐 이런 분들 많은데 본질적으로 국장 말고 그냥 미장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. 맞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국장과 미장의 차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국장이 혜택이 더 많잖아요. 우리나라의 시장이고 낮에만 거래해도 되고 네.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도 안 붙고 그러는데 네, 그렇죠. 근데 사실 국장이 되게 어려운 장이었어요. 왜냐면 사이즈가 작거든요. 사이즈가 작으니까 돈이 들어와서 놀다 가요.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가 훅 올라갔다가 야 이제 반도체 더 오를 거 없네. 그럼 이 돈 빼갖고 어디로 가지? 조선으로 갔다가 방산으로 갔다가 이렇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네. 시장이어서 개인들이 따라가기 힘들어요.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쪽에 돈 몰리면 훅 올라갔다가 뭐 이제 이런 게 되게 빠르게 움직이니까 개인들은 조금 늦게 들어가서 나 물렸어 나 물렸어 했는데 미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돈이 계속 들어가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빠지는 것 같다가도 계속 들어오는 돈들로 계속 올라가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쉽거든요. 그래서 미장 중심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래서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위 네.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제가 영상 올려도 막 그런 댓글들이 달리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. 물론 내년에도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지금 제도적인 것들이 좀 바뀌고 나면 국장도 굉장히 매력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다.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굳이 국장을 아예 배제하고 미장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. 내가 여기서 혜택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구조가 바뀌면 이런 걸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국장 100, 뭐 미장 빵 이게 아니고 미장이 좋을 때가 있고 국장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.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국장이 미장보다 좋았으니까 네. 이쪽이 좋을 것 같으면 이쪽에 돈이 가고 다음에 뭐 국장 미장도 있지만 부동산이 좋을 땐 부동산 가고 코인이 좋을 땐 코인이 가고 그게 제일 좋은 거지 않습니까? 그렇게 몇 사이클만 돌면 이제 금방 뭐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내가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겠죠. 국장도 알아야 되고 미장도 알아야 되고 부동산도 알아야 되니까. 하지만 그걸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. 저는 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.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한 6대4 정도로 지금 국장에 좀 베팅을 좀 더 하셨다고 했는데 네. 올해는 그게 좋았잖아요. 근데 맞아요. 이미 올랐잖아요. 지금 네네네. 뭐 2,400에서 뭐 거의 뭐 4,000까지 왔으니까 60% 정도 막 오른 건데 여기서 그러면 내년도를 이제 전망을 할 때 그럼 이제 국장에서 좀 빼가지고 이제 뭐 금리도 낮춘다고 하니까 미장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실 것 같아요.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? 저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국장이 너무 올랐잖아요. 이건 네. 뭐 어마어마한 뭐 70% 80% 올랐었으니까. 근데 이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만큼 가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6,000 넘어야죠. 네. 그래서 국장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빼서 미장으로 조금씩 보내고 있는 중이긴 해요. 그래요? 저도. 네네. 네. 이제 그런 거 조정을 해보는 거죠.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.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름 이제 뭐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씩 더 들리는 게 많아지잖아요. 저도 이제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공부한 시간이 뭐 요만큼이었다면 지금 그래도 조금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세미나도 다니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전망들도 나오고 뭐 하다 보면 이쪽에 이러이러한 논리로 봤을 때 좀 낫겠네 싶으면 조금씩 옮겨가기도 하고 네. 하는데 요즘 세미나 들어보면 국장 미장 다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긴 합니다. 또 미장도 그러니까요. 이제 뭐 선거도 있고 국장도 선거도 있고 뭐 돈도 풀릴 거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내년 괜찮을 거다라고 보는데 또 모르죠.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. 그래도 어쨌든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거는 어쨌든 상당한 메리트잖아요. 그거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그냥 사놓으신 분들은 뭐 세금이 아예 없는 수준으로 돈을 번 거니까 네. 그것까지도 좀 고려는 해봐야 되는데 또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이 있잖아요. 그냥 S&P 500만 사면 이긴다.
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. 그게 네. 과거가 증명했다. 이미 뭐 100년의 네네네. 역사가 증명했다. 맞습니다. 다른 거 하지 마라. 그냥 여기에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넣어라.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돌거든요. 네.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이 펀드 매니저들도 사실 뭐 한 10년을 투자했을 때 이 지수를 계속 이기는 사람의 비율이 뭐 10%도 안 된다. 뭐 이런 연구 네. 결과도 있는데 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수준인데 일반인들이 사실 그거를 계속 이기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니까 그걸 이제 무지성으로 모아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을 보여준다. 그리고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S&P 500에 1년 이상 투자했을 때 승률이 75%래요. 네. 그러니까 S&P 500에 장기 투자만 하면 이길 확률이 75%인데 이걸 선택을 안 하는 거죠, 네. 사람들이. 빠지는 해가 많지 않잖아요. 네, 보통은 네, 네. 올라가니까 계속. 보통은 올라가니까. 뭐 날수로 따지면 10년간의 날수로 따지면 오른 날과 빠진 날의 차이가 뭐 크지 않대요.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 했으니까 빠질 땐 조금 빠지다가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간다는 올라간다. 얘기거든요. 그럼 거기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그 선택을 잘 안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꾸준하게 투자를 하려면 이 지수 투자는 빼지 않고 가는 게 당연히 이걸 코어로 갖고 가는 게 제일 쉬운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그냥 S&P 500 그 지수 ETF 뭐 이런 것들을 사는 거는 기본으로 좀 깔고는 가야 될까요? 이거는. 네, 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성향 따라서 누군가는 저는 조금 변동성이 적으면서 꾸준히 갈 수 있는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S&P 비중을 높게 갖고 가시는 거고, 지금은 기술주의 세상이지 기술이 최고야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의 비중을 높게 갖고 가서 계속 담는 거고. 네. 근데 이 비중을 조금 뭐 달리 갈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는 어디를 가도 똑같이 하세요. 그러니까 운용사나 뭐 증권사나 이런데 세미나를 들어가도 이거는 코어로 갖고 가세요. 이런 얘기는 다 하시거든요.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수준이 안 되는 개인이 왜 그 말을 안 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.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왜냐면 그건 결국에 지수이기 때문에 평균이니까 평균 네.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항상 있잖아요. 네네. 항상 있고 뭐 당연히 이제 평균 이하의 종목들은 내 눈에 이제 안 보면 그만인 거고. 네. 그러니까 항상 뭔가 지수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지는 느낌. 네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못 하시는 것 같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그럼 거꾸로 더 수익률 좋았던 건 나스닥 아니었나요? 그러면 S&P보다 그냥 아예 나스닥으로 그냥 가면 안 되나?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. 네. 이쪽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런가요? 나스닥이 성장성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또 떨어질 때는 굉장히 무섭게 떨어지거든요. 네. 당연히 장기간의 수익률로 놓고 보면 S&P 500보다 나스닥이 높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닷컴 버블 때 2000년대 빠졌을 때 나스닥이 82%가 빠졌거든요. 네. 만약에 근데 제가 그 해에 은퇴를 했어요. 그럼 저는 이제 재앙인 거죠. 그렇죠. 근데 S&P 500은 어쨌든 산업군이 좀 이제 여러 개가 속해져 있으니까 빠질 때 조금 덜 빠지고 올라올 때는 또 더 빨리 이제 반응이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최근에 몇 년간을 놓고 보면 22년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막 금리가 올라가던 시기에는 네. 섹터로 봤을 때 IT가 1등이 아니었어요. 그때는 에너지 섹터가 1등이었거든요. 네. IT는 섹터 구분으로 따지면 한 9등 정도 되더라고요. 근데 이럴 때 사실은 내가 그 타이밍에 나스닥만 죄다 들고 있었으면은 내 자산은 확 꺼져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네. 이 변동성을 내가 나는 극복할 수 있고 계속 갈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투자하겠죠. 특히 뭐 내가 지금 다달이 월급을 잘 받고 있고 이러니 나는 10년 투자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, 내가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나이대 뭐 40대 중후반쯤 되는 분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흔들리는, 그래도 뭐 금융주도 있고 뭐 제조업도 있고 이렇게 좀 스프레드 되어 있는 지수가 낫지 않나. 왜냐면 IT가 빠져도 다른 섹터가 올라오면 얘는 지수가 올라가잖아요. 근데 네. 나스닥은 IT가 안 올라오면 방법이 없잖아요. 이제 그런 차원에서 S&P 500이 그래도 장기 투자용으로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데 뭐 현금이 뭐 5억이 있다고 치면 네. 이 5억을 결국에 뭐 S&P 500 난 산다라고 마음 먹었다고 쳐도 한 방에 다 넣어야 되는지, 또 적립식으로 뭐 늘려면 아니 현금 내가 5억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200씩 사요. 그럼 이거 계속 현금 놀려야 되는 거잖아요. 이런 것도 좀 불안해하실 것 같고. 네. 뭐 이 어떤 목돈이 있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올해 초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, 퇴직하신 네. 분들을 상담 아닌 상담 지인분들이었는데 퇴직금이 이제 몇 억이 들어오잖아요. 네. 이걸 어떻게 투자하지? 그래서 종목은 이렇게 하시고요. 절대 한 번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6개월이면 6개월 뭐 매주 얼마씩 나눠서 사세요 했는데 이분이 겁도 없이 하루에 다 들어가셨어요. 네.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3월 달. 아, 4월 달에 빠질 막 때. 엄청 빠질 때였거든요.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이 훅 날아간 거예요. 한 달 사이에. 멘붕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을 사실은
못 견디거든요. 견딜 수가 없죠. 내 지금 퇴직금은 피 같은 돈이고 이 목돈이 특히 주식은 바로 눈에서 보이잖아요. 그렇죠. 네, 뭐 얼마 빠졌는지가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못 견디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고 뭐 이제 그래도 금액이 너무 커서 나 이거 10개월로 나눠서 들어가는 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. 이런 분들은 초반에 뭐 이제 성향에 따라서 30%를 넣든 50%를 넣든 넣고 나머지는 이제 이 파킹형 상품들이 있거든요. 이 파킹형 상품들이 보면은 그래도 은행 예금 정도의 수익률은 줘요. 예를 들면 지금 그 국내 그 머니마켓 상품 같은 경우는 2% 초중반 정도 나올 거고 그럼 은행 예금이랑 비슷하고 달러 머니마켓 그러니까 미국 머니마켓 상품 같은 경우는 거의 3.5%뭐 이상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 단기채 기준으로 거의 나오니까 네. 거기다가 넣어놓고 일부를 계속 이제 뭐 일주일에 나는 몇 %씩 갈 거야. 이렇게 해서 만약에 처음에 한 30% 넣어놓고 70%는 나 10개월 동안 할 거야. 그럼 한 달에 7%씩을 뭐 매주 넣던지 아니면 요새 이제 그 증권사들도 이런 고객들이 많아지니까 주식 모으기 서비스 해서 맞아요. 매일 나 10만 원씩 사줘, 뭐 5만 원씩 사줘 이런 서비스 네네. 좋거든요. 그냥 해놓고 하면 신경 쓸 필요도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속편하게 그렇게 해서 처음에 확 들어갔을 때 막 이 흔들려 버리면은 내가 못 견디는데 오늘 10,000원 들어가고 내일 2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 10만 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쭉 늘어나면서 어쨌든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계속 공부하고 뭐 하고 할 거잖아요. 내공도 조금 쌓이고 약간 굳은 살도 배기고 하면 이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. 네. 근데 한 번에 들어가서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. 대부분은. 근데 요즘 같은 장에는 네. 그 내가 현금 놔두고 이제 조금씩 주식 모으고 있었는데 막 튀어버리잖아요. 네. 그럼 이거 그냥 5억 다 넣을 걸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요즘에 뭐 반도체 이런 거 뭐 더 간다고 하니까 아 그냥 다 넣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걸 참아야 된다. 그럼요. 어떻게든 그러니까 참아야 물론 된다. 더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샀더니 다음날 훅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. 이 주식은 맞아요. 뭐 왔다 갔다 그리고 요즘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거든요. 상대적으로.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막 고점 논란도 있고 버블 논란이 있으니까 변동성이 더 커져서 과연 이 판단이 맞는가는 사실은 한참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건데 대부분 봤을 때 그렇게 목돈을 한 번에 들어가서 성공한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기존에 내가 투자를 오래 했던 사람이고 경험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실 목돈 들어갈 때는 또 심리적으로 달라지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? 그럼 배당주 투자를 하는 거는 어쨌든 그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를 조금 해지하는 차원에서도 있을 텐데 배당주 사놓고 아예 그냥 손 놓고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. 그럼 배당주 투자하는 사람들은 뭘 보고 있어야 되나요? 뭘 공부하고 뭘 계속 이렇게 참고하면서 어떤 이걸 뭐 팔아야 될지 뭐 사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 배당주 같은 경우는 금리하고도 뭐 물론 주식 전체가 금리하고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긴 하지만 은행에 예금 넣어놓으면은 4% 5% 주는데 네. 배당금 4% 주는 주식을 누가 사겠냐 이거죠. 이제 그런 금리가 막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사실 배당주도 되게 취약하거든요. 물론 주식 전체가 다 취약하긴 하지만 네. 이제 그런 상황일 때 내가 이 포트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대한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되겠죠. 그리고 이 배당금이 잘 나오고 있느냐 보면은 배당 컷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. 네. 최근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SK텔레콤이 배당주로 그러니까요. 되게 좋은 주식이었는데 배당 갑자기. 컷이 되니까 네. 이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멘붕이 오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단 말이죠. 이제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 배당금이 잘 나오고 있느냐, 배당 컷이 됐을 때 어떤 이유였냐, 이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회사가 문제 있어서 배당이 안 나왔는데 하면 이제 뭐 좀 도망을 가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모니터링.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SK텔레콤은 뭐 3분기도 배당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안 나왔다 이래가지고 네네. 사람들 멘붕이었는데 그러면 네.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하고 나가시나요? 아니면은 그래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과징금 뭐 이런 거니까 이해하고 넘어간다.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런 것들?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하는 그 방이 있는데 거기서도 좀 갈라지는 거죠. 사실 이거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 SK텔레콤을 대체할 때가 있어? 뭐 이런 분들은 지금 싸다. 사자. 이번 분기는 배당이 안 나오긴 했지만 이제 배당 나오면 지금 주가로 계산하면은 예전만큼만 배당 나와도 배당률 확 올라갔네. 주가 좀 내려가긴 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할인 판매 기간이 하고 막 사 모으셨던 분들도 있고. 네. 근데 요새 약간 좀 아직 잘 못 올라오잖아요. 아 괜히 샀나 이런 분들도 있고 하기는 한데 이제 그 판단은 사실은 뭐 본인이 그 기업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있고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죠. 네. 네. 그래도 어쨌든 배당을 꾸준히 주다가 배당이 이제 딱 중단된다는 거는 어쨌든 좀 경고 그렇죠. 사인이다. 네, 네. 이건 좀 봐야 되겠죠. 그럼요. 물론 이제 SK는 특히 이제 SK텔레콤은 뭐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가지고 네네. 있긴 하지만 맞습니다. 네.
그러면은 금리 좀 보고 내가 투자한 어떤 그 산업군이나 아니면 그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꾸준히 나온다면 믿고 간다. 이게 네. 배당주 투자의 어떤 기본인가요? 어떤 주가가 너무 높아지면 판다거나 뭐 그런 건 없을까요?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이게 원래 뭐 한 6% 배당을 주는 애인데 올해 주가 상승률이 6%를 넘어갔네? 그럼 일단 팔았다가 우선 팔고. 네, 조금 떨어지면 다시 담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이거를 전체 물량을 사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. 네. 이제 그거를 일부를 조금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워낙 뭐 투자 스타일들이 다 다르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. 저도 그렇죠. 이제 한 종목으로 오래 갖고 있었는데 이 종목은 배당 나길 전에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배당 나기 되면 이렇게 움직이니까 요때 팔았다가 요때 사야지 했는데 맞춘 적이 별로 없어요. 안 되기도 하고. 네, 그걸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모아가는 게 가장 좀 편한 방법이 아닐까.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부익남이 부동산 관련된 채널이니까 제가 부동산에 좀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배당주 투자를 한 걸 이렇게 제가 뒤돌아서 보니까 월급 나오면 제가 벽돌 몇 장을 산 것 같아요. 보너스가 나오면 벽돌 몇 장을 더 사고요. 배당금이 나오면 또 그 배당금으로 벽돌을 산 거죠. 근데 그 벽돌들을 계속 사서 보니까 어느 날 약간 건물 비슷하게 된 거죠.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이 이제 월세인 거죠, 한마디로. 내가 건물주는 아니지만 건물주처럼 살 수가 있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. 와, 이런 방식이 그래도 우리가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할 수 있는 건물주 아닌 건물주처럼 살 수 있는 방식이구나라고 하는 게 배당주 투자의 매력이 아닐까. 건물 살려면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. 들어가는데 이건 벽돌 몇 장씩 사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니까. 그리고 뭐 정말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 같은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선택지가 있어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그것도 월세가 뭐 세입자가 속색인다든가 뭐 이런 거 없이 따박따박 잘 넣어주니까. 이 배당 투자의 제일 좋은 점은 어쨌든 세금이 부동산에 비해서 훨씬 적고 세입자가 없다는 점. 네.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. 그리고 수리 안 해줘도 된다는 거. 그래서 저는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좀 유의미하게 잘 되면은 고액 자산가들 중에는 좀 이제 정리할 거 하고 이쪽에 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저희 구독자 모임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모임하는데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. 네. 이제 부동산 투자 중심으로 하셨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정부가 워낙 막아놨지 않습니까?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네. 나 그리고 또 세입자가 너무 속색이고 너무 힘들거든요, 너무 힘들어서 이거 나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저 부동산 조금 정리해서 배당주 투자하려고요.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. 네. 그럼 뭐 제도적으로 막 바뀌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차라리 속 편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또 배당주가 조금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저는 내년에는 그래도 좀 유의미하게 좀 한국의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성향도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. 결국에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노후 대비하려고 이제 부동산도 많이 사거든요. 뭐 빌라도 맞습니다. 사고 네네네. 오피스텔도 사고 뭐 지식산업센터 사는 게 월세 받자고 하는 건데 그게 어쨌든 금융자산화가 돼가지고 따박따박 돈을 준다면 뭐 그거보다 좋은 건 없으니까 맞습니다.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네. 지금까지 리치노마드 김채성 대표님 모시고 부자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ETF를 기반으로 한 배당 투자도 절대 나쁜 전략이 아니다. 빨리 가려다가 넘어진다.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가자.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. 이 내용 잘 반영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